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로 행정법의 법원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제 행정법의 기초죠. 행정법의 기초뿐만 아니라 법학의 기초죠. 행정법의 법원이 뭐냐, 민법의 법원이 뭐냐, 그다음에 형법의 법원이 뭐냐. 그래서 이제 이 법원이라는 말 자체가 법원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법원. 뭐 우리가 재판을 받는 법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법원자 이런 근원원자죠. 근원원자. 기본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이건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법의 존재의 형식 또는 인식의 근거 뭐 이렇게 많이 인식의 근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개념을 갖느냐는 의미예요. 첫째 그걸 이해해야 돼. 행정법에 법원이 나온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던 말 중에 어떤 걸 했어요? 법치 행정의 원칙을 썼잖아요. 배웠잖아요. 법치 행정의 이 원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법치 행정의 원칙에 대해서는 뭐가 있었어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규라는 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그런 규범은 법률을 통해서 제정되어야 된다. 법률만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할 수 있다. 법률은 누구냐?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제정한다. 우리 스스로 구속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법률 우위의 원칙, 우위의 원칙. 행정권은 법률 위에 존재한다. 법률 위에 행정권 위에 법률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행정권 위에 행정권이 있어. 행정권이 있어요. 행정이라는 건 그 위에 법률이 존재해. 법률. 따라서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 행정이다. 이게 법률 우위의 원칙이죠. 그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에서는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법률 유보의 원칙인데 그때 할 때 보면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는 성문법과 뭐예요? 불문법이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법률 우위 원칙에서.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법률 유보의 원칙은 성문법만 들어간다고 강조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잘 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국 법원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의미는 행정법의 존재의 형식, 인식의 근거라는 인식의 근거라는 의미는 행정이라는 게 시행되는데 행정이라는 게 국가 통치 작용이 행정을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는데 국가의 행정이 실현이 돼 법의 집행이 실행되는데 그것이 그 행정에 관한 법이 어떤 유형을 통해서 지금 다시 얘기하면 법치 행정의 원칙은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법률의 지배를 받아서 시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법치 행정의 원칙 아니야. 법치 행정의 원칙. 성문법이나 불문법에 따라서 그 밑에 행정이 있어서 이 밑에 행정이 있는 거 행정이 있어서 시행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성문법과 불문법의 내용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떤 형식으로 어떤 유형의 종류의 형식을 가졌느냐 그 말이지. 따라서 행정법의 존재의 형식, 행정법의 인식의 근거는 우리나라 그 법률의 95% 이상이 다 행정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행정법이 다 그 행정법의 존재의 형식이고 인식의 근거다. 우리 행정을 시행하는 행정법은 법률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된다 할 때 그 법률이 뭐냐에 대한 물음이요. 법률이 무엇인가? 그 물음이신가? 행정법이 법률에 따라 법치행정의 원칙에서 이 법이 뭔가?
법이 뭔가에 대한 부분이 바로 행정법의 존재의 형식, 인식의 근거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행정법은 어떤 규범을 통해서 지배를 받느냐? 크게는 성문법이죠. 성문법. 그다음에 불문법. 우리가 법학의 이제 기초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를 많이 못 배운 경우가 있어요. 특히 7급 시험에서는 이제 헌법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행시에서는 또 민법이 좀 나오고, 그래서 민법 뭐 이런 걸 배우면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9급 시험 보는 분들은 그런 걸 안 배워서 참 어려워요. 자, 성문법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을 7급 시험에서 보잖아요. 그 다음에 행시에서 봐요. 사시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행정은 법률에 구속되어 법률에 따라서 법률 우위의 원칙 시행돼야 된다. 이 법이라는 게 뭐에 들어가냐? 이 법 안에는 헌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헌법도 들어가고 법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도 들어가요. 명령. 헌법, 법률, 명령. 그 다음에 뭐예요? 조례. 그 다음에 규칙.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 조례와 규칙을 우리가 자치규범이라 규범 중에 법규범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국제법도 들어가요. 국가 간에 지정된 국제 간의 그 관계를 규율하는 법. 그다음에 조약도 국가 간에 체결한 조약도 이게 이제 성문법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불문법에는 뭐가 있냐? 불문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성문화되지 않은 걸 우리가 불문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불문법에는 관습법 또는 판례법, 그다음에 조리가 있어요. 조리.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략적으로 들어보긴 했지만, 이런 성문법이라는가 불문법이라는가 이거에 맞게 성문법, 불문법, 이게 성문 글로 되어 있는 거, 불문법, 글로 되어 있지 않는 거, 불문법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행정이라는 법원의 의미는 행정법의 존재의 형식, 인식의 근거를 행정법의 유형에 따라 본 게 아니라 뭐 식품위생법이다, 교육법이다 이런 거에 따라 본 게 아니라, 법원은 법 체계에 따라 헌법, 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 법 체계에 따라 본 내용이에요. 이 법률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법이 존재하겠죠. 식품위생법, 초등교육법, 교육, 보건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쭉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 법원의 의미는 결국 여기에 속한 이거에 따라 행정은 저거에 맞게 시행돼야 된다. 이거에 위반되면 행정은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 법에 안 맞으니까 행정은 저런 거에 맞게 시행돼야 돼. 근데 그것에 맞지 않으면, 부합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위반하다. 법을 위반하다는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이면 뭐예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사법심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헌법부터 이야기하면, 자, 제일 먼저 헌법부터 보기로 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규범이죠. 그래서 헌법을 배웠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헌법을 안 배웠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헌법은 국내 법질서의 최고의 효력을 갖는 규범이다. 그 다음에 베르너라는 사람, 이 베르너인가? 베르너가 W인가? WRNER이 베르너라는 사람은 행정법은
헌법은 뭐야? 행정법이 먼저 나와야지. 헌법이 아니고. 베르너라는 사람 뭐라 그러냐면 미국의 독일의 학자인데 오토마이어는 행정법은 변해도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베르너라는 행정법은 뭐야? 헌법의 구체화 규범이다. 구체화 규범이다. 따라서 법치 행정의 원칙에 이야기할 때 그 법치 행정의 원칙,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는 원칙 안에 헌법이 들어간다고 말이야. 헌법. 왜? 헌법을 구체화한 게 행정법이니까. 그리고 헌법은 여기 나온 대로 하위 규범의 해석 규범이다. 모든 이 하위 규범은 헌법에 따라 맞춰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데도 지금 국필textbook 36페이지 하는 거예요. 헌법의 일부 규정으로부터 행정법이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행정법의 중요한 법원이 된다. 그렇죠. 헌법에 나오는 평등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이런 것은 조리면서 최고의 규범이다. 해석을 하는 규범 중요한 법원이 된다. 그 다음에 또 지금 헌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헌법. 자, 헌법을 여러분이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급 시험 보는 사람. 근데 헌법상 기본권은 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된다. 헌법이라는 것은 헌법의 개념이 뭐냐? 헌법의 개념이냐? 이건 헌법은 뭐냐면 국가 통치권의 조직에 대한 부분, 국가 통치권의 조직에 대한 부분이 헌법으로 규정돼요. 예를 들면 대통령, 국회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다 이제 국가의 통치 조직. 그 다음에 헌법의 중요한 부분, 헌법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이건 두 번째 부분이고 첫 번째 부분은 국가로부터의 자유권, 국가의 기본권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이 헌법이에요. 기본권은 뭐냐? 헌법을 배운 사람은 금방 알겠지만 국가로부터의 자유야.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기본권에는 자유권적 기본권. 이거 다 국가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자유권적 기본권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표적인 거로 자유권적 기본권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집회결사의 자유.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거 있는 게.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 보호의 자유. 이런 자유권이라는 건 국가로부터 개인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예요. 자유권. 이 자유권은 기본적인 공권이요. 이거 굉장히 이제 앞으로 행정법에서 공권을 할 때 중요한 건데,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가정권관이 그대로 발생해요. 이것은 법률의 규정도 없이 이 자유권적 기본권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는 위법해. 헌법상 위법하고 무효야, 이건. 그런 효력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 따라서 행정이 시행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거기 나온 대로, 이건 개인적 공권, 이 자유권, 기본권. 그런데 이 국가 기본권 중에 사회적 기본권이 사회권이라고 부르고,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그 다음에 사회권이라고 부르는 거 있는데, 여러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거니, 모든 인간은 존엄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 추구권,
환경권, 모든 인간은, 모든 국민은 최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교육권, 교육을 안 받으면 우리가 동물의 상태에 있잖아요.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근로 3권, 노동, 단결권, 단체 구속권, 단체 행동권. 이게 가족권. 이것도 다 국가로부터의 보장을 받을 권리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하위 법률의 제정 없이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이 돼. 그래서 이것에 이 헌법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는 헌법에 위반되는 헌법의 직업 선택 자유, 종교의 자유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는 행정처분은 그거는 위법해. 위헌이고 위법하고 무효예요. 그렇지만 사회권적 기본권은 그냥 실현될 수 없어요. 이건 사회권적 기본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이 있어야 돼. 법률에. 거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회권적 기본권과 청구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야 행정법에 있어서 개인적 공권, 이제 개인적 공권이냐, 앞으로 배워요. 개인적 공권이냐, 아니면 반사적 이익이냐, 반사적 이익이냐, 이제 이런 공권 부분에서 이걸 배우는데,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면 행정소송으로, 헌법소원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신체자 이런 것. 그런데 반사적 이익에 속하면 그것이 소송으로 구제를 받지 못해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공권에 속한다. 그 말이 개인적 공권이 된다. 자유권은. 그러나 사회적인 기본권은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만 개인적인 공권이 될 수 있다. 지금은 이 정도로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법에 대한 기초가 없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좀 지우가면서 하자고. 자, 처음에 뭐든지 기초를 배울 때는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결국 자기가 스스로 이제 헌법에 대한 기초, 민법에 대한 기초 이런 걸 배웠다면 오늘 배우는 시간이 굉장히 정리를 하는 정도고 수월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왕초보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자, 헌법은 국가 통치권의 조직 작용에 대한 부분이며 국민의 기본권 규정.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국가로부터의 침해받지 않을 권리이면서 자유권적 기본권은, 그리고 또 사회적 기본권, 아까 이야기하는 교육의 권리, 근로 3권 이런 것은 국가가 법률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줘야 될 권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헌법은 국가 행정 조직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렇죠. 헌법은 헌법에서 지금 이제 헌법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 자, 헌법은 국가 행정 조직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치 행정의 원칙인 법치 행정의 원칙, 지금 행정법의 법원을 위하는 게 법치 행정의 원칙에서 그 법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 행정법의 인식의 근거가 위계적으로 볼 때, 계층적으로 볼 때 뭐가 있느냐? 법치 행정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것이 다 그거에 따라서 행정이 시행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헌법을 배우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헌법의 국가 행정 조직에 대한 기본, 헌법을 보면은 헌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국가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국가 통치권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부분이 바로 헌법이고, 행정법은 헌법에 구체화기 법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시행돼야 된다. 그 다음에 헌법에 나오는 보면 헌법에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칙을 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헌법에는 행정 작용의 주요 수단인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 자, 이제 아까 이제 하던 중에 이제 이걸 안 했는데, 이제 아까 내용은 그렇죠. 성문법에는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규칙 있죠. 자, 그래서 지금 헌법에 나오는 것이 법률에 대해서 나오고 명령, 조례, 규칙 제정에 대해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지방자치조직에서 조례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헌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행정법, 법치행정정치 법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자, 그다음에 명령, 여기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행정입법, 이걸 행정입법이라 행정입법. 자, 이것도 기초로 한번 해보자고. 명령 부분에서 해야 되는데 헌법 부분에서 먼저 해보자고. 자, 행정입법, 아직 법률이 안 나와서 이게 조금 이따 하자고. 명령은 조금 이따 하자고. 행정입법에서는 요거만까지만 하자고. 법규명령과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원칙은 행정규칙, 행정 내부의 조직과 작용, 내부에 대한 규범이다. 따라서 행정기관 내부에는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게 행정규칙이 원칙상. 그렇지 않은지 그 예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행정입법에서 배우겠는데 법규명령은 외부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외부 국민에게 대행되는 명령이 바로 법규명령이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보면 헌법에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에 대해서 적용이 되어 있다. 특히 헌법에 보면 헌법 이거 하면 그냥 보시면 헌법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라고. 헌법 한번 읽어보시라고. 전혀 기초가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다음에 총리령, 부령. 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걸 갖다 명령이라고 부르면서 명령이면서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 외부에 대해서 행정부가 있으면 행정부, 행정청. 아이고 왜 이렇게 이거 갖다 이렇게 대충 쓰려고 그러냐. 대충 쓰지 말자. 행정청이 있다. 행정청이 딱 있다. 행정청 내부에 규범, 적용되는 규범이 행정규칙이고, 행정 외부에 적용되는 명령이 법규명령이다. 외부는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이다. 그래서 여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이게 위계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하나의 법규명령이다. 외부에 적용되는 법규명령이다. 이게 다 헌법에 나온다. 이것이 바로 법치행정의 원칙의 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행정법의 법원이다.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법의 인식의 근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행정법의 존재의 형식.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게 어느 분야별 식민생법이다, 교육법이다, 그 분야별을 내용은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이 바로 행정의 맨 최고의 상위에 있는 상위의 행정을 규제하는 성문법이다. 그 다음에 따라서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이 최고의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국회의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헌법에 법률이 위반되면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이 법률을 제정했네. 이거 위헌인 것 같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가지고 여기서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 말고 밑에 법규명령 있잖아요. 밑에 법규명령. 지금 이야기하는 요 법규명령과 법률 밑에 있는 명령, 조례,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명령, 조례, 규칙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이에요. 각급 법원이라고 그래요. 맞아요.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지만 각급
법원이 뭐에 대해서 법률 빼고 법률은 헌법재판소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에 대해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명령 조례 규칙은 각급 법원 최종은 이제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하게 된다.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기초적인 사항이야. 만약에 이 기초가 헌법을 배워서 기초라면 지금 읽는 내용이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법률. 자, 법률은 굉장히 중요한 법원이죠. 법률 아까 얘기한 대로 법률은 법치 행정의 원칙에 의해서 법 안에는 헌법도 들어가고 법률도 들어간다. 법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기본적인 법원이다. 법치 행정의 원칙은 국가 행정권의 행사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것이 뭐야? 그게 뭐야?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성문법, 법률 유보 원칙이다. 국가 행정권의 행사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계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지난번에 했어요. 중요하고 중요한 거는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우리가 제정해야 된다. 우리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KBS 뭐라 했어? KBS 시청료 2,500원 내는 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중요 사항 유보설. 그다음에 의회 유럽설. 의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의회는 뭐예요? 우리의 대표자예요. 나를 대표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그곳이요. 그럼 나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거. 우리가 스스로 의회 유보설. 유보. 그다음에 본질 사항 유보설. 자, 법률 유보라는 게 법치 행정의 원칙은 바로 법률에 따라서 시행돼야 된다. 법이 뭐냐? 행정법의 법이 뭐냐? 헌법이다. 법률이다. 또 다음에 뭐예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법규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와요. 국제법규 예전에 자주 나왔는데 이제 자주 안 나왔는지 모르겠나. 이게 예전에 판례가 생겨서 났었는데 법규. 자,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뭐라고? 헌법에 의해 공포된 뭐라고? 조약. 국가 간의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것은 뭐와 같다고? 이런 국제법규는 국내법은 뭐예요?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법치 행정의 원칙에 우리나라 행정을 갖다 집행함에 있어서 국제법규인 조약과 국제법규에 따라 시행돼야 된다. 그것에 따라 시행되지 않으면 위법하다. 그 말이에요. 위법하면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국제법규에 중에 국내 행정에 관해서 국내 행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행정법이 법원이 된다는 건 법치 행정의 원칙에 이 법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 규정에 의해서 국제법규가 별도의 입법 조치 없이 이런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별도의 다른 국회 입법 조치 없이 바로 국내법으로 수용이 된다. 국제법규가 국내 행정법 관계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국내 행정법 관계에 직접 구속력을 갖는다. 법률의 효력을 갖는 조약에 위반한 국내의 조례는 무효이다. 요거 시험에 났던 거지, 그죠? 그 시험에 났던 게 뭐예요? 시험에 났던 게. 법률의 효력을 갖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거는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거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어. 전라북도. 요거 생각을 해보자고. 전라북도 뭐예요? 급식 조례 해결해. 전라북도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했어. 전라북도에서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식자재로 할 경우 전라북도에서 생긴 농산물을 식자재로 할 경우 어떻다는 거예요? 우수 농축산물을 식자재로 할 경우, 할 경우 교육청에서 뭐요? 식자재로 이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0% 정도 일부 식재료 구입비를 식재료 구입비 지원.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말을 했겠죠. 전라북도의 학교에 전라북도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뭐 배추, 상추, 소고기 이걸 갖다가 학교에 급식에 사용할 경우 식재료 구입비를 일부를 갖다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 그리고 우수 농산물이라 지정해주고. 자, 그래서 이게 조례 아니야, 조례. 조례는 뭐예요? 성문법,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게 자치법규로서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행정법의 법원은 행정은 법률에 따라서 시행돼야 된다 하는 법안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례가. 그런데 이 도내에 자기 도내에서만 국내에서 생산된 거에만 특별히 우수하게 그걸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러면 애국에서 수입된 소고기, 수입고기 뭐 이런 건 쓸 수 없겠네, 그게 못 써. 그러면 왜냐하면 요게만 구입을 되니까 요걸 우선으로 구입하니까 이 전라북도 내 학교에서는 전라북도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쓰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뭐에 위반되는 것 있다는 거예요. 가트. WTO에서 말하는 가트 두 개의 위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GATT는 뭐냐면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그래서 이거는 가트는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은 자기 지역의 애국에서 들어온 수입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세금을 매겨야지. 이렇게 해서 식자재를 구입하면 다른 걸 못 쓰게 하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못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그 다음에 헌법 정보 조달에 관한 협정 또 뭐예요? AGP Agreement on General Procurement. 그래서 정보 조달에 관한 협정, 정보 조달에 관한 협정. 이 협정이라고 붙었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이란 말이야. 조약. 이거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트,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정보 조달에 관한 일반협정, AGP,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 정보 조달에 관한 협정은 뭐예요? 협정은 조약이란 말이에요. 조약. 이 조약은. 자, 조약이. 그런데 이 조약은 무슨 효력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법률의 효력을 갖는데, 법률. 그죠? 맞죠? 그죠? 법률. 따라서 법률에 위반돼서 이 전라북도 급식 조례는 조례 위에 법률이 있잖아. 조례 위에 조약이 있네. 조례 위에 조약인데
헌법에 체계를 공포된 조약이 아니에요. 아까 가트라든가 AGP가. 따라서 상위 법률에 위반되는 조약은 그거는 위법한 거지. 위법한 거. 효력이 없는 거야. 이건 효력이 없다. 효력이 무효다 그래. 무효. 효력이 없어. 무효. 이거 시험에 몇 번 났던 거예요. 그죠? 응? 여기서 핵심은 뭐냐? 국제법규 중에 헌법에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쓰는 국제법규는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조약에 위반되는 조약은 법률 효력을 가지니까 그 전라북도 급식조례가 이 조약에 위반된다면 그 무효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논점은 뭐냐면 두 번째 논점은 과연 사인이 반덤핑 부가처분 국제조약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인 취소 소송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줘야 되겠어. 자, 이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행정법의 기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행정청, 그죠? 행정청. 국가가 있어, 국가는 뭐를 국가로 하래? 국가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게 국가예요. 자, 그지? 국가. 자, 국가는 뭐예요? 입법, 사법, 행정이죠, 행정. 자, 행정도 보면 중앙행정, 지방행정. 이게 국가예요, 이게 국가.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표시를 하는 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 써요. 여기 국가의 의사표시를 하는 기관이 누구예요? 장관, 대통령. 그다음에 지방행정기관에 도지사, 시장, 이게 다 군수. 이게 이제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행정청이란 말이에요. 행정청. 대한민국 깃발 딱딱 달고 행정청이에요. 행정청 밖에는 누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 국민은 전체를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뭐 시민, 도민이란 말로 쓰지. 군민. 이게 뭐 이런 용어를 다 쓰는데 그 같은 의미인데 행정법에서는 행정의 상대방인 당사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행정의 상대방인 당사자를 사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기도청이다. 그러면 갑이다. 갑. 저기 뭐 식당 영업통과를 신청하는 갑을 하고 이걸 행정청이라고 부르고 이걸 갖다 뭐라고 사인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인이 국제조약에 위반한 경우, 사인이 국제조약에 위반한 경우 어때? 직접 행정 소송으로 취소가 가능한가? 사인이 국제 조약 위반을 위로 사인이 위반한 게 아니에요. 사인을 위반한 게 아니고 위반을 이유로 행정청이 위반한 게 행정청 이유로. 누가 위반하냐? 사인이 행정청이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직접 행정소송이 가능한가? 사인이 국제조약 위반을 이유로 직접 행정소송을 가능한가? 예를 들면 거기 있는 사인이 반덤핑 부가처분 세계 무역기구 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내 법원에 회원국 정부를 상대로 그 처분 취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취소를 가능한다. No. 자, 거기 보면 중국 상하이. 여러분 상해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상하이 완전히
상하이 가보면 영국 식민지가 돼서 영국 같아요. 가본 사람 있겠지만 상하이에 뭐가 있냐면 상하이 세라믹 주식회사 ASA 세라믹이 뭐 타일 저 공급회사 상하이는 타일 공급회사가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타일을 한국에 타일을 공급하고 있어요. 한국에 타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상하이 ISA가 가격을 굉장히 싸게 갖다가 그냥 폭탄 투하를 갖다가 1톤에 뭐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이라면 이걸 뭐 20만 원씩 싸게 그냥 20만 원으로 싸게 투입을 하니까 어디서 기획재정부서지 기획재정부가 뭐 행정청이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 장관 아니에요. 장관이 뭐예요? 행정청 아니에요. 행정청. 이게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이 여기 있다. 여기 아니 한국의 타일을 갖다가 상하이 세라믹에서 덤핑으로 막 뭐 국내 기업 다 죽으라고 덤핑으로 하니까 여기 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했어? 몇 프로에 29.4%, 29.41%면 거의 30%에 해당하는 반덤핑 관세,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반덤핑 관세. 그럼 1톤에 100만 원이 100만 원이 들어오던 게 어떻게 해요? 30%를 부과하면 한국에 와서 타이르가 130만 원이 되니까 국내 업체하고 이제 경쟁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이제 비슷하게 되겠지, 이제 30% 부과하니까. 그러니까 상하이 주식회사는 이거 불공평해. 아니 이거 WTO에 제소를 해야 되는가? 한국의 법원에 제소를 해야 되는가? 법원에 제소인가?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이럴 경우 이 국제 조약에 위반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여가 갑이죠, 갑. 갑이라는 상하이 주식회사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130%, 29.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취소 소송을 행정법원에다 제기할 수 있는가? WTO에다 제고해야 되는가? 그 문제예요, 그 문제라고 이게. 우리나라 대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이때는 WTO라는 이 국제 기구 같은 경우는 뭐라는 거예요? 네?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해야 되지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예요. 거기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지금 여기 GATT 가트에 대한 부분, 국제조약 가트에 대한 부분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간 협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법적 분쟁은 WTO 분쟁 해결 기구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안에 대하여 이 협정은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걸 갖다가 WTO에서 해결해야 되지 우리나라 행정법원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을 상대로 제소를 할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독립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과 국제법의 충돌. 국제법규와 국내법규가 충돌할 때 이게 법률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에 대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국제법규 중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은 뭐라 그래요?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그래서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것은 법률의 원칙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첫째, 신법 우선의 원칙. 먼저 제정된 게 나중에 제정된 게 신법이라는 건 먼저 제정된 게 아니라 여기 신법은 나중에 최신에 제정된 게
그거고, 그다음에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 보면 이 법률과 관련된 거요. 국제 법규와 관련된 판례 중에 우리나라 남북 사이에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있어서 합의서. 요거 남북 사이의 화해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거는 법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 구성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간에 우리가 남북 간의 조약도 아니고 그리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된 것도 아니다. 응? 그래서 이 합의서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뭘 하지 않았던 안 했던 간에 이것은 위법하게 판단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지? 자세히 하다 보니까 그런가? 자세히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뭐 끝도 없이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 같아. 그냥 시간은 벌써 20분밖에 안 남았네. 자, 그럼 뭐 기초를 하는 거니까 이제 자세하게 하는 수밖에 없네. 그럼 자, 그 다음에 헌법, 법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명령이 있었어요. 명령. 행정법의 기초에 속하니까 기초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가 공부할 때 책에서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 학원에서도 배우지만 우리는 이제 실무를 한 20년씩 해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음 아까 법률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에 대해서 명령. 자, 명령이라는 게 뭘까? 명령이라는 것이. 명령은 행정권에 의해 제정된 행정권에 의해 제정된 행정입법이다. 행정입법.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는데,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있으면 행정청이 있으면 행정청의 예부를 기울하는, 예부의 사인을 기울하는 목적이 있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규범입니다. 행정조직 내부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물이 행정규칙이다.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행정규칙. 자, 여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혼란이 생겨. 여기서는 뭐 혼란이 생기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 자, 우리나라 명령은 행정권에 의해 제정된 행정입법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명령에서는 법률이 있었잖아요. 법률 밑에 명령이 있는 거예요. 법률. 자, 법률이 있으면 자, 법률 있어. 법률이 있으면 법률 밑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행정권에 의해 제정돼. 이거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거잖아요. 행정권에 의해서 제정. 행정권이 누구야? 대통령령. 대통령이 제정하는 행정입법이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부령은 누가 제정하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행정권에 의해 제정되는. 부령은 누가요? 장관이 제정되는 거예요, 장관이. 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가 있냐면, 자, 법률이 있다면 법률. 예를 들면 초중등 교육법 하면 법률이야, 법률. 이 법률은 누가 제정하냐? 국회에서 제정해요. 그런데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는 걸 대통령령을 뭐라고 부르는가?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라고 부르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에요, 시행령. 초등등 교육법 시행령.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대통령령이라 부른다. 대통령령. 잘 보세요. 시행령. 법률 이런 상대로 나는 이게 법률, 법, 시행령, 행정, 그다음 시행규칙 이런 걸 많이 최적해 본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이에요. 시행규칙. 자,
요 시행규칙은 누가 정하는 거야? 장관이 정하는 거야, 장관. 그런데 중요한 건 초등교육법 시행령, 초등법 시행규칙, 요거는 뭐라는 거예요? 법규명령이라는 거예요. 법규명령. 초등교육법 시행규칙,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행정입법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약간 맛만 보고 넘어가는데 여기 행정규칙이 나와요.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외에만 적용되는 거라 그랬어요. 행정규칙. 나중에 보면 초등교육법 시행규칙하고 행정규칙이 뭐지? 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혼란에 빠져가지고 야,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바쁘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자, 이거는 법규명령이에요. 이거 봐봐. 행정입법은 1. 법규명령. 이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행정입법 중에 법규명령 아니야? 법규명령. 응? 그러니까 이 초등교육법 시행규칙은 뭐예요? 법규명령이란 말이에요. 법규명령. 그죠? 보세요. 법규명령이라고 써 있잖아. 자, 그런데 이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일반 원칙이래. 원칙. 예의가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원칙만 지킨다면 우리가 쉬웠는데 이 행정규칙에는 훈령, 고시, 예규, 지침. 이 행정 자기들 내부에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훈령, 고시, 예규, 지침 이런 게 만들어져요.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고 요거는 행정규칙이에요. 요거는 행정규칙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법규명령이고 행정규칙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기초적으로 행정명령이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 시행규칙과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면 초등중교육법 시행규칙이라는 요 법규명령에 대한 부분과 행정규칙이라는 내부 부연 훈령, 고시, 예규, 지침 요것이 헷갈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규성이 있는 법규명령이고 이거는 법규성이 없는 거예요. 원칙적은 없어. 있는 게 있어. 또 있는 게 있으니까 행정입법에 가서 머리가 완전 머리 진화죠, 그죠? 그 판례 외워야 되니까. 자, 요까지 하고 그다음에 명령 제정권이 불령. 장관은 불령 제정권이 있어요. 불령 뭐요? 시행규칙 제정권이 있어. 장관은. 근데 이게 제정권이 없는 데가 있어. 없는 데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4개가 뭐야? 거기 적어놨는 애가 법제처가 왜 2번 들어갔어?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처 3개인가? 안전처.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 내가 엊그제 또 하나가 있었는데. 자, 그래서 요 처에 들어가는 사람은 장관이 제정을 못해요. 시행규칙 제정권이 없어. 왜? 요 사람들은 국무총리 직속이야. 국무총리.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직속이에요. 요 사람들은 국무총리 직속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이게 시행규칙 대통령령으로 반응이 아니라 총리령으로 정해. 총리령. 예, 왜냐하면 총리령 법제처장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보훈처장은 불령 제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총리령으로 제정을 해. 총리령으로. 이것까지 알면 상당히 많이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밑에 여러 가지 엄청 많이 나오네.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기초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얼른 내가 하나씩 좀 생각을 하면서 해볼게요. 자, 헌법상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발하는 긴급명령. 이건 이제 여러분이 계속 그 어떤 한계를 법학의 기초가 헌법을 배우지 않은 헌법을 배우지 않으면 잠깐 한계에 도달하는 부분이 있어. 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 이 명령 중에도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권이 제정하는 행정입법이 명령이잖아요. 같은 명령이라도 이 명령에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 있어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
효력을 가지는 명령이 있다고. 명령. 이게 뭐야?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긴급 명령. 이게 헌법에 나오는 거예요. 헌법에 나와서 여러분 헌법을 안 배웠으면 참 어려워. 긴급 명령. 교전 사태가 전쟁이 발생했을 때 내리는 명령이 긴급 명령이에요. 그다음에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 우리가 경제가 위태로울 때, 국가 안위가 위태로워질 때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내는 게 김영삼 대통령이 하는 금융실명제가 긴급 재정 명령으로 제정됐었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도 그것도 여기 말하는 부령 제정하는 것 마냥 규칙이라 명령이다. 그것도 명령이고 법률에서 인정한 감사원 규칙, 노동위원회 규칙도 그것도 명령이다. 그 다음에 법률에서 명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라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으로 구분된다. 이것도 또 어려워. 이건 행정 규칙에서 행정 입법에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렇지?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명령의 근거, 명령의 위임 근거에 따라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다. 집행 명령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초등교육법 보면 이걸 위한 시행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등교육법에서 나오면 초등교육법에서 나오면 초등법 시험 시행령에서 법률 몇 조항에 의해서 제정하는 내용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위임의 근거를 준 게 위임명령이고 위임 근거가 없는 건 다 집행명령이에요. 집행명령.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이다. 자,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너무 많이 하면 지금 머리가 헷갈려가지고 흥미를 잃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법률에 구체적으로 법률에 위임받은 사항,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 위임명령, 대통령령, 그다음에 위임명령은 위에서 이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법률에서 위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밑으로 위임해주면 시행규칙에서 제정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를 줘요. 그러면 이걸 제정하게 된다고. 나는 법률, 시행규칙을 많이 제정해봐갖고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 포괄위임 입법 금지 원칙. 이거 행정입법에서 앞으로 행정입법에서 다 할 거예요. 할 내용인데 너무 이제 갑작스레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조세의 이 종류와 조세의 공류와 뭐란 거야? 조세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예요? 정한다. 조세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면 뭐라? 그거는 무효단 말이에요. 왜 무효나? 조세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거예요.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걸 대통령이 지 혼자 마음대로 한다고? 말도 안 되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우리가 돈 내는 건. 따라 조세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무효다. 법률로 정해야 돼. 법률에 조세의 종류와 요건,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이거는 뭐야? 법률로 정하고,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뭐로 정해야 돼요? 밑에 하위 규정에 유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논의가 된 감사원 규칙에는 헌법에 근거가 없지만 감사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우리가 법규명령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주면 돼요. 이건 감사원 규칙도 법규명령이다. 법규명령이 뭐냐? 행정입법 중에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와 법규가 말해서 법규. 이게 계속해서 겉도는 거예요. 겉도로. 법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범이야. 법규. 국민의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에 대한 거는 국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이 없어 할 수 없어. 법규 명령은 그거와 관련된 사항이고 행정규칙은 그거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에요. 법규. 자, 자치법규. 자, 그다음에 자치법규. 자치법규라는 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이것도 써가면서 한다. 자치법규. 자, 자치법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조례가 있죠. 조례는 뭐예요? 조례는 지방의회가 지정을 해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게 조례고, 그 다음에 규칙은 뭐예요? 자치단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게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치법규도 행정법에 속하면 행정법이 법원이 된다. 법치행정의 원칙 법안에는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도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들어간다. 따라서 국가 법질서를 통일하기 위해 자치법규는 상위법규는 법률과 명령에 위반될 수 없다. 조례와 규칙은 상위법규인 법률과 명령에 위반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법률이 개별적 수권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이건 행정입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별표 한 3개 정도 해놓으세요. 앞으로 행정입법에서 좀 또 한 번 더 배우는데 벌써 1시간이 됐나? 별표를 좀 3개 해놓으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헌법 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자치 사무와 관련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엄격성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법률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포괄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건. 자, 그 다음에 불문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지? 자, 불문법원. 시간은 근데 1시간이 지났어. 내 생각에는 아무리 내가 서둘러서 요즘은 탁탁 불문법원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해나가고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얼마나 쉬운데 그게 만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법 이 기초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 이해가 처음에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사실 관습법이 뭔지 판례법이 뭔지 조리가 뭔지 그냥 어떤 행정법 전체의 맥락에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행정법이 그렇게 흥미도 없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시간은 1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질 텐데 제 생각에는 조금 쉬었다가 관습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행정법의 흥미를 안 잃고 그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흥미를 잃고 이게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관습법 민법 보고 배우면서 얼마나 이게 내가 고생하고 그랬는지 몰라. 자, 쉬었다가 내 생각에 다시 관습법 자세히 설명해 줄게 여러분한테.